진하게 사랑하는 헐리우드 배우죠. 윌 스미스가 1년 만에 또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 아들이랑 같이 왔어요? 네, 영화 행복을 찾아서 이후 7년 만에 아들과 동반 출연한 애프터어스의 개봉을 앞두고 내한했는데요. 아버지를 쏙 빼닮은 제이든 스미스의 연기력이 벌써부터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영화의 첫 개봉국으로 우리나라를 꼽았다니 기분이 더 좋은데요. 한국 영화 시장의 높아진 위상이 그를 매료시켰다고 합니다. 네, 그럼 오늘 영화가 좋다, 달라진 이상의 한국 영화를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영화를 고르는 탁월한 시선. 영화가 좋다! 오늘도 회사에서 눈은 뜨지만 쨍하고 해뜰 날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이 여자 최보나. 5년째 광고 현장 조감독으로 얻은 것은 욕이요, 잃은 것은 여성성이었으니 반짝반짝반짝반짝. 어느새 연애세포마저 죽어버린 그녀에게 과연 봄날이 올까요? 따라하는 족족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비디오 테이프가 있다면 어떨까요? 로맨틱 코미디 여왕 이시영과 충무로 대세남 오정세가 이제껏 본 적 없는 독특한 연애담을 들려줍니다. 연애가 어려운 여성들을 위한 신개념 연애 지침서, 남자 사용 설명서입니다. 여기는 톱스타 이승재의 광고 촬영 현장. 여자 모델을 빗자루 삼아 해변 청소를 하고 계시는 톱스타를 보고 있자니 감독님 다리가 길다니까 이상하게 생각보다 많이 길어요. 감독은 속이 터지죠. 짧은 다리의 톱스타님께서 콧대는 어찌 그리 높으신지 그렇게 이승재에게 넉다운 당하고만 최보나. 다 어디 갔어? 촬영장에 홀로 버려져 돌아갈 길 막막해진 그녀 앞에 싸구려 네온 사인으로 치장한 정체불명의 비디오 테이프 가게가 등장하고 이런 걸로 장사가 되나? 보석상 진열대에 있어야 할 진주가 짬뽕 그릇에 빠져 있구만. 이런 뻔한 멘트에 덜컥 거금을 주고 비디오를 구입. Basic technique. 일명 남자 사용 설명서를 천천히 플레이해보는 보나. 촌티 팍팍 나는 영상과 막장 드라마를 능가하는 허무맹랑함에 욕이 절로 나오기 시작하죠. 제대로 미쳤구나. 오늘도 지각 위기에 놓인 그녀. 혹시나 하고 비디오 내용을 따라해보는데 룩, 시선을 맞추고 홀, 눈을 고정하고 스마일. 치아가 환히 보이도록 웃는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효과가 바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룩, 홀드, 스마일 3초면 충분합니다. 아침부터 자신감 무한대로 상승. 촬영 데이터 좀 줘. 그런데 비디오로 흥한 자 비디오로 망한다고 결국 촬영 테이블 택시에 두고 내린 거죠. 전부 제 불찰입니다. 너무너무 무서웠거든요. 또 한 번 가동된 비디오 필살기. 가증스러운 멘트로 보호 본능을 자극하라.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또 성공인가 싶었죠. 나와서 스태프들 연락하고 재촬영 준비를 해. 대신 재촬영 날 네가 책임지고 이승재 데리고 와라. 그 말인즉 책임지고 회사를 떠나라는 말씀. 집에 가서 푹 쉬어. 결국 보나는 이승재 섭외에 실패하고 그렇게 무너지던 그녀 앞에 의외의 구세주가 등장했으니 빙고. 꽁꽁 숨어있는 원리를 찾아내는 그림책. 고. 나 잘하지. 어? 재촬영해야 된다면서. 아참 잘렸지? 이제 상관없나? 있어요. 빙고. 어쩐 일인지 이승재가 마음을 돌려먹는데 지금 형 일하는 거 안 보여? 어떻게 된 영문인지 눈치 채셨나요? 촬영 날짜 정해지면 연락 줘요. 톱스타와 보나 사이에서 그림책이 중매 역할 톡톡히 한 덕분에 재촬영 성사. 결국 공통의 관심사가 승재의 마음을 움직인 거였죠. 그렇게 촬영이 끝나고 뒤풀이로 불타오르는 청춘들. 술김에 오만 방정을 떨어가며 서로에 대한 거리를 좁혀나가는데 다리 죽인다. 그런데 그만! 가까워져도 너무 가까워지고 말았죠. 그렇게 하룻밤의 사고로 보나에게 흥미를 잃은 톱스타. 급기야 감정을 쏙 뺀 흔하디흔한 인사를 날리죠. 밥 먹자. 여보세요? 누구세요? 남자의 변심에 연애 초보의 흔한 실수를 저지르고야만 하는 최보나. 이런 변태.
먼저 전화하면 지는 거라는 단순하고도 명확한 진리를 잊고 마는데, 그렇다면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승재 씨 취향에 딱 맞는 선물인 것 같아서요. 남자가 선물에 더 약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내가 받아본 선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었어. 보나의 도발에 끓어오르는 혈기를 주체하지 못하는 승재. 안 한다고. 안 해. 알았어.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 알겠어. 쉽게만 보였던 여자가 쿨하게 나오니 당황스럽죠. 왜 이러는 거야? 기대보단 별로? 이것이 바로 진정한 밀고 당기기. 제대로 밀어줘야 또 바짝 끌려오기 마련이거든요. 별로 만든 과자. 냄새가 별로네. 맛도 별로네. 사이즈도 별론데요. 별로 연락이 없는 그녀에게 애가 타는 승재. 이어지는 보나의 활용 점정. 그녀가 당겨주시니 그곳이 지옥인들 마다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쇼타임. 분위기가 슬슬 무르익어갈 찰나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이 들이닥치고 있었으니 야, 사람 불러놓고 집에 MT 왔는데 당신 문자 보냈잖아. 201호로 오라고. 대체 무슨... 난 우리 막내 성재한테 보내... 그렇게 잘못 보낸 문자 한 통으로 대한민국의 별 이승재가 별똥별이 될 위기에 놓이고, 야, 주소 있나? 올라올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한류 스타의 체면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으니, 이럴 때 필요한 건 뭐? 스피드! 그러던 어느 날 최보나 감독님이시죠? 다름이 아니라 저희 이번 광고의 감독님으로 모시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비디오 덕분인지 일이 잘 풀려 감독으로 데뷔하게 된 보나. 주인공은 이승재와 그의 라이벌인 오지훈.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야식은 제가 쏘겠습니다. 그럼 저는 맥주를 쏘겠습니다. 동서가 시원한 맥주 좀 사와라. 노출 파문으로 구겨질 대로 구겨진 이승재의 체면이 또 한 번 무너지는 순간이죠. 형, 맥주 몇 병 사올까요? 네 것만 사와. 그럼에도 보나가 마음의 문과 함께 방문을 열어주어 행복한 톱스타. 이 여자 때문에 아무것도 집중을 할 수가 없어.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요? 내 눈엔 지금 네가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 같아. 내 마음이 불타고 있잖아요. 가 아니라 그녀의 어깨 너머로 진짜 불쇼가 펼쳐지고 있었으니, 웃음은 사람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감정을 묘하게 변화시키죠. 이런 결정적인 순간엔 꼭 불청객이 등장하기 마련. 이 시간에 어쩌냐... 남자 선배 등장으로 산통 다 깨지고, 남자 사용 설명서? 승재는 마침내 자신이 그녀에게 목맬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마주하죠. 모든 것을 얻었다고 생각한 순간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된 보나. 이제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해결책을 찾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연애를 비디오로 배운 그녀. 처세술은 참고서일 뿐 그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는 건 그녀의 진심이 아닐까요? 연애가 어려우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화를 추천합니다. 차근차근 따라해보아요. 이재근 씨, 체납된 재산세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나 재산 같은 거 없어요. 오, 차 새로 뽑으셨나 보다. 경품에 당첨된 거라니까. 아, 제세 공과금 내실 돈은 있으셨나 봐요. 유난히도 일이 꼬인다 싶었던 날이었죠. 자신을 물러보는 세금 체납자에게 무작정 들이대고만 구청 공무원 미나. 그래, 당신 밥 먹여주는 국민한테 협박하고 막 뺑소니를 쳐? 과장님! 2개월 정직, 오케이?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직행. 그곳엔 냄새나는 기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방구집 딸 미나는 이가 빠진 간판 때문에 어린 시절 별명이 방구였었죠. 유년 시절의 트라우마를 가진 어른이 순진무구한 아이들 틈에서 상처를 치유해가는 뒤늦은 성장 일기. 여기에 이 영화를 초이스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좌충우돌 스토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한 후 오랜만에 다시 문을 연 문방구. 세상에 이보다 반가울 수가. 단골 꼬마 손님들은 앞다퉈 지갑을 여는데 윤선이 말고 문동이 어딨어요? 네?
아줌마. 없으니까 딴 데 가서 저기 가서. 진짜 누나가 주인이에요. 야, 내가 겨우 이딴 데 주인 할 사람 보여? 알바야. 판매 의지 제로의 주인장은 계산 빨리요. 저 주문단 말이에요. 뭐야? 내가 먼저 왔잖아. 야, 그렇게 급한 미리미리 사와서 제가 닥쳐갈래? 아빠! 아이씨, 이것들이. 가! 기어코 손님들을 내쫓고 마는데요. 문방구 문 열렸네? 즐거운 기억 하나 없이 빚만 남은 아버지의 문방구를 급 처분하기로 맘먹은 미나. 그런데 아침부터 오락기를 전세낸 찌질한 동네 백수인가 했더니 이런 수갑이라니.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혹시 달주범? 일로 와봐요. 괜찮아요. 첫날부터 왜 이러는 걸까요? 간판이 미나방구라서 다리만 꼬이는 건지 정체불명의 수상한 남자까지 손님이다 보니 야, 이 미친 괴물아! 문방구를 더 빨리 내놓을 수밖에 없었죠. 자어지간에 그 돈으로 이런 자리 찾기 힘들어요. 권리금 없지. 저 둥하굣길에 있지. 주인 좋지. 네, 쓸데없는 물건들이 너무 많네. 걱정 마세요. 물건은 싹 빼드릴 테니까. 이거 얼마예요? 3,000원. 저게 3,000원이란다. 저 아름방구는 2,500원인데. 완전 사기네. 딴데 가자. 야, 그거 맛있냐? 겁나 맛있어요. 그거 당모가지 갈아 만든 거라서 안 놔뒀는데. 그건 괜찮아. 살코기니까. 비둘기. 찾아온 손님을 내쫓는 반복도 가지가지. 한편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4학년 4반 담임을 맡게 된 최강호라고 합니다. 그 남자의 정체는 선생님. 그런데 4학년 4반 담임이 누구요? 정근 오자마자 전데요? 골칫거리가 생깁니다. 그 아이가 때린 학생인데 가정 환경이 좀 안 좋아요. 서울서 계셔봐서 아시겠지만 요즘 애들이 그냥 애들이 아니잖아요. 친구들 괴롭히고 때리고 못 살게 구는 사람. 야, 박소영! 너 뭔데 혼자 우아하게 그늘에 앉아있어? 여왕이야? 아무튼 그런 사람은 내가 정의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네! 내일 리코더 가져오는 거 잊지 말고. 며칠 전부터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었던 미나는 자체 CCTV를 가동하는데 딱 걸린 문제 여학생. 내놔. 저 안에 있어. 거기 안 서. 어차피 물건을 빼야 되지만 이런 식은 곤란했죠. 비록 2개월 정직 당했다 해도 공정사회를 위해 본분을 다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결국 합의를 위해 찾아간 학교에서 수갑 찬 남자와 재회하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게 꼭 신발 주머니 안에 있다고 훔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막말로 이 리코더가 그 문방구 거라는 증거가 없잖아요. 소영이 손 내려. 빨리. 소득도 없이 꼬마들과의 전쟁은 계속되고 얼른 사과하라고요. 뭘 자꾸 사과하려는 거야? 당모가지 아니래요. 당나귀 다진 거래요. 아, 알았어. 미안해. 됐지? 그걸로 안 돼요. 종이에 써갖고 이 앞에 붙여줘요. 막무가내인 닭꼬치 꼬마들. 언는요 쓰라고요. 아야, 우리 아빠 착한 사람이라고요. 그럼 저 아래 오성문방구집 아들이야, 애들이? 꼬마들 때문에 아픈 기억이 떠오른 미나. 방구냐? 미나라고 미나. 방구 아니라고. 냄새 안 난다고. 너도 별명이 방구냐고. 네. 지들 방구예요. 형은 큰 방구, 난 쬐까는 방구. 나도 모르게 따뜻한 미소를 짓게 되는 이 영화의 숨은 매력은 오래된 아날로그 소품들과 함께 잊고 있었던 추억을 환기시키는데요. 그 시절을 기억하는 20, 30대들에게 힐링을 선물하고 싶었다는 감독. 실제로 제가 이 작품을 준비하면서 문방구들을 많이 찾아가고 힐링의 공간인 문방구는 전국을 뒤진 끝에 경주에서 싱크로율 100% 문방구를 발견했다죠. 게다가 지방에서 올로켈라 영화 거의 없었는데. 모든 촬영을 실제 공간에서 자연광으로 촬영해 따뜻한 감수성을 담아냈을 뿐 아니라 확실히 힐링이 됐다라고 느끼는 게 금연도 하고 있거든요. 가공되지 않은 아이들의 순수한 연기는 최강희와 봉태규를 자극해 기대 이상의 감동을 끌어내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되어 버렸단게. 장사는 손님 보고 하는 건데 한 며칠 더 보고 결정한다니까. 그동안이라도 애들 좀 굵어 모아봐봐. 문방구 주인인 미나의 안녕. 작전은 이랬죠. 너희들 혹시 책받침 안 필요하니? 추억의 놀이를 전수해서 아이들의 환심을 사고 문방구 재고도 정리하는 일석이조의 경영 방침. 그런데 달라진 미나를 향한 도끼 품은 시선은 진짜요? 그렇다니까. 그럼 어찌하겠어? 손님이 많아야 돼요. 그렇지. 손님이 많을수록 물건이 빨리 팔리고 물건이 빨리 팔릴수록 가게가 일찍 문을 닫겠지. 자, 방구 패밀리 화이팅 한번 하자. 스파이 꼬마들까지 미나 문방구 금매 동참. 여기에 파격 대방출까지. 몰려드는 고객에 누가 봐도 금싸라기 문방구였죠. 두개 사면은 하나 더 줘. 봐봐, 여기 써있잖아. 며칠 새 재고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계약만 손꼽아 기다리던 어느 날. 야, 놔. 이게 저작권 100원 안 주잖아. 왜? 뭐?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제가 무슨 짓을 했는데요? 봐요. 응, 봐. 이게 무슨 하우스도 아니고 말이야. 어? 이게 문방구예요? 이 여자 이거 완전 이거 이거 지금 이 여자라 그랬냐 너? 그럼 남자라고 해줄까? 남자? 어? 바로 그때 미나야, 됐단게. 당장 계약하겠디야. 과연 미나 문방구는 문을 닫게 될까요? 아이들의 코 묻은 돈으로 제 살 길을 찾은 미나. 방구라는 별명처럼 냄새나는 어른이 되어버린 그녀의 반성문은 이제부터 쓰여집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주인공으로서 무대에 서고 싶은 꿈이 있었을 겁니다. 접었던 꿈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때로는 모두를 위해 언젠가는 서고 싶은 그 무대. 자, 오늘 영화 1+1에서는요, 꿈의 무대를 향해서 고군분투하는 마을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전국 노래자랑 그리고 미녀들의 전쟁. 오미의 미용실을 클럽으로 업종 변경하려는겨? 춤에 푹 빠져있는 봉남씨? 야, 아내 눈에서 레이저 나오겠어요. 그럼요, 고맙죠. 클럽의 생명은 레이저 조명이거든요. 에휴. 어쨌거나 저쨌거나 자동으로 멈춰지는 음악 대신 남편 하는 짓에 자동으로 나오는 잔소리. 브라킴 치고 이래가 딱딱 좀 모자르나 딱딱. 계속 딱딱거리는 아내. 좀 시원하게 잘라라. 깨작깨작하면 감점이다 감점. 네 평생 대리운전할 거 아니잖아 맞지? 열심히 할게요. 주먹을 부르는 애교를 써서라도 아내 비율을 맞춰야 하는 것이 셔터맨의 운명이라면 어부바는 대리기사의 운명이죠. 얼마예요? 진짜 미안합니다. 아니 원래 2만 원인데요. 이 산속에 너무 깊이 들어와서 이 3만 원 주셔야 돼요. 아이고, 10,000원 더 벌었네요. 3만 원이면 안 된다. 고마워라. 2만 원이다. 이렇게 산길을 뛰어내려가게 할 만큼 강한 만원의 행복. 아니 권력근의 횡포. 아, 그 뒤처리는 설마? 이를 어쩜 좋아 그래. 이때 눈에 들어온 것이 있으니 전인권 닮은 외모와 노래, 실명까지 같은 김인권이 빛을 발하게 될 전국 노래자랑. 아, 이거 뭔가 또 슬슬 발동이 걸린 것 같은데요? 네 전국 노래자랑 나가나? 아, 예. 내 노래 좀 하나. 흘시고 저 흘시고 너를 안고 내가 돌아간다. 자자로 노래라는 건 삘이다. 빌. 뭐 한 수 제대로 알려주시려나 봐요? 일단 삘 받은 느낌은 완벽하고 노래 해야죠.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끝입니다. 심히 걱정되는 마을 노래자랑 잠시 후 돌아옵니다. 노래자랑 대신 미인대회가 한창인 이곳, 우승자를 두고 두 라이벌 마을의 기싸움이 팽팽하죠. 무슨 사연인데요? 협곡 하나를 사이에 두고 윗마을은 눈 관광 산업으로 풍족한 반면 자원 없는 아랫마을은 늘 지역 사정이 여의치 않은 거죠. 거기에 21년간 미인대회 우승도 모두 윗마을 차지였다는 거.
아유, 그럼 올해는 제발. 아유, 이제 22년째가 됐네요. 이제 무슨 수를 써도 단단히 써야 하는 자무시마을. 비상대책 회의가 열립니다. Pourquoi celle d'en haut elle gagne et pas les nôtres? Peut-être parce qu'ils utilisent un coach. On veut un aussi de coach. Il y a le petit Franck, celui qui est parti faire l'acteur à Paris. 와, 이거 잡지에도 나온 거 보면 진짜 유명한가 봐요? 진짜 유명한 사람. 옆에서 유명을 달리한 시체 역을 하긴 했죠. 단역 배우구나. 정준하의 어깨 연기를 능가하는 뒤통수 연기 전문 배우라고나 할까? 아무튼 이 사실을 모른 채 마을 출신 유일한 배우를 영입한 자무시 마을. 고생길로 들어선 걸 축하하네. 고생길이라뇨? 어머. 미인대회 후보를 뽑는 건지 개구먼을 뽑는 건지 정체불명 오디션을 마친 새 코치. 걱정되긴 하네요. 그래도 하나 둘 갖춰지는 후보단. 나름 내정자도 있어요? 만국 공통의 지역 유지 밀어주기까지 겨우겨우 뽑아낸 5명의 미녀 어디 있는 거냐? 나 바꿔줘, 진짜 미녀들로 바꿔줘. 우여곡절 오디션장을 떠나서 이번엔 코치를 바꿔 또다시 자체 오디션을 보는 중국집 배달원. 간다 너를 두고 간다. 정말 놔두고 가고 싶은 마음 꾹 참는 봉남씨. 잘 들었고요. 제 점수는요 2점 0.2점. 그럴 줄 알았어요. 왜 화가 나지? 노래는 감정이 중요하다 아이가. 감정. 사랑하는 황진이를 두고 내일이면 간대잖아. 얼마나 슬퍼. 얼마나 슬퍼. 내일이면 간다. 너를 두고 간다. 황진이 아니다. 황진이 너를 두고 간다. 그러다 부드럽게 개나리 덮이고. 이만하면 이 노래의 주인공이자 봉남역 실제 주인공 박상철 씨도 울고 가겠죠? 강한 의지로 사랑아 내 사랑아. 밴딩 바이브레이션. 역시 가수할 뻔했던 사람이라 다르네. 그러나 제 아무리 노래에 대한 필과 실력이 남달라도 자꾸 주위에서 돈 더 준다고 하면서 가게 좀 달라고 하는 사람 몇 명 된다. 남이 달라는 가게세는 선뜻 주지 못하는 찌질한 가장. 지금 노래할 때가 아니네요. 그러나 온통 노래 타령만 하는 이 마을. 내는 맨 끄트머리 한번 잡아봐라. 노래자랑에서 시장님의 얼굴을 알리셔야 다음 선거 칠 때 안 유리하겠나? 야야야, 와 여기서 선거 얘기가 나오노? 누가 노래 못 불렀으면 환장 있나? 주민 여러분, 전국 노래자랑 오는 거 이제 마을 전체 노래자랑 바람이 붑니다. 할아버지도 나가봐. 전국 노래자랑.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거잖아. 됐다 마. 내가 그거 안 하노. 둘이 앉아 옛 이야기 들어라. 할아버지 왜 이렇게 가사를 못 내워?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기다. 몰라. 자, 처음부터 다시. 이건 뭐 전국 노래자랑이 아니고 안녕하세요 전국 고민자랑이 될 판입니다. 별 수 있나요 연습만이 살길. 시나리오도 20번 고쳐 빛을 발했다고 하는데 이나긴 밤 어머님하고 그리고 지난날의 꿈을 위해 아내 몰래 예선장에 와버린 봉남씨까지 저마다의 출사표를 가진 마을 사람들의 예선전이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이제 해 떠나면 언제 또 올까. 얼쑤. 아무리 미녀라고 우길래야 우길 수 없는 후보들 때문에 고민인 코치. 근데 왜 청소부한테 가는 거죠? 좌절하기 직전 나타난 구세주거든요. 그녀가 닦은 것은 바닥이요 정화되는 것은 우리의 안구. 와, 이쁘다. 이뻐. 승산 있겠는데요? 있어. 하지만 다른 사람들 눈만 정화시켰지 정작 자신의 눈은 가시거리 1m입니다. 그러나 그대로 1m 앞에서 꼬꾸라져버리는 우승의 기회. 아유, 드레스 대신 환자복 입게 됐네요. 마지막 히든 카드를 잃고 시리에 빠진 코치를 한 번에 일으키는 강력한 비주얼의 소유자. 누구예요? C'est vrai, on dirait, mais c'est quand même ma fille. la petite Nia. 말은 그렇게 했지만 괴이한 문장의 주인집 딸까지 보니 이 마을에 평범한 처자가 없구나.
이쯤 되면 새우보 찾는 일은 포기해야겠죠. 그리고는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좋을지 모를 그녀들을 위해 윗마을식 미녀 교습을 훔쳐보러 옵니다. 찍어온 것을 보고 그대로 시도했건만 복싱 선수 훈련이 되어버린 미녀 갱생 프로젝트. 하지만 마을의 모든 맛집에 판매 금지령도 내리고 각성미 훈련을 위해 하일까지 직접 신어보며 연습한 결과 이제야 좀 미녀들 탐가자들 같네요. 그러니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김칫국 들이키는 차무신 마을. Vous venez faire quoi chez nous? Viens juste chercher une nouvelle candidate. 뛰는 마을 위에 나는 마을 있다고 했던가요? 윗마을은 지역 사람과 결혼한 타 지역 미녀들까지 영입해 우승을 노리는데 절체절명 위기에 놓인 잠시 마을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인 노래자랑 예선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담배 연기 우아하게 시작은 해놓고 어느새 일용언니 목소리로 모태 엇박자 자랑하는 김수미 시장. 가스바에 그날 그 자리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잘 됐습니까? 불합격하셨습니다. 내를요? 이러지 마이소. 안 된대. 안 된대. 네, 어머니 불합격입니다. 내려가 주세요. 뭐라고? 난에서 노래 더 안 하면 안 내려갈 거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나 꼭 무대포 이웃 한두 명은 있게 마련이죠. 안 되지. 내리가가 얘기합시다. 내리가가. 내려가자는 건지 레이디 가가를 찾는 건지 잠시 발음적 혼동을 겪는 사이 니네 애비비도 없나? 훅 들어오는 어르신들 전용 멘트. 꼭 저런 말씀 하시더라. 그 시간 미용실에선 자기 남편 어디 갔노? 그만뒀나? 아닙니다. 좀 아픈가 봐요. 아프긴요. 지금 물 만난 고기처럼 방방 뛰고 있구만. 이야, 진짜 가수 같아요. 합격. 가수를 꿈꿨던 봉남 씨에게 이 정도는 기본이라지만 모르긴 몰라도 인기상은 따놓은 당상이라 생각하니 봉남 씨 기분 좋아졌. 본인 기분 좋아졌다고 남 기분 생각 안 한 부담스러운 애교에 몹쓸 상반신 노출까지 선보이는데요. 아, 저 어떡해 저거. 벗어라 정신사납부로. 내 5단계만 사주면 안 되나? 될 것 같나? 사도. 될 것 같았는데 너무 완강히 나오는 아내 태도에 애교 등급 업그레이드. 관객들에게 구토 유발자로 선정되지는 않았을까 모르겠네요. 와 갑자기 오타려 이거. 니 새 옷 입고 뭐 할라고? 뭐 할라고 문어. 뻔할 뻔자 노래자랑 입고 갈락하지. 어? 아내는 모르잖아요. 그러니 생계 때문에 혼자 전전긍긍. 속이 타는 건 아내뿐인 듯한데요. 가게 빼면 저희들은 어디로 갑니까? 한 번만 좀 봐주시면 저희가. 아줌마. 알아보고 준비 안 와요. 꺼진 전화기에 대고 오버 액션을 하며 갈등 고조시키는 임무 수행 완료. 당장 치면 될 거 아닙니까? 진짜 똥값도 안 되는 가게 가지고 좀 더럽게 유세했던데 진짜. 그렇게 가게 말아먹고 아내한테 한다는 소리가. 네 폴포츠 알아? 영국의 폴포츠. 내가 그걸 왜 알아야 되는데 어? 폴포츠가 길거리에서 핸드폰 팔다가 영국 노래자랑 나가가지고 1등 해가지고 지금은 세계적인 가수가 돼 있어. 세계적인 가수가. 야 아직도 가수 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뭐라고? 나가서 핸드폰 팔아서 돈이라도 좀 벌어오라고 좀. 폭발한 아내 때문에 울음 폭발한 봉남씨. 서럽게 찾은 곳은 그 와중에 휴대전화 가게 앞까진 왔네요. 드디어 본선 무대. 각기 다른 소망을 안고 마을 사람들이 무대에 오릅니다. 송혜 오빠, 이거 잡숴봐요. 그래 한달 전. 그리고 이번만큼은 꼭 자신의 꿈을 찾고 싶은 봉남씨. 다음 남자 박봉남씨가 꾸미는 환상의 무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춰주세요. 아내와의 약속을 저버리면서까지 선택한 기회의 무대. 봉남씨는 한심하고 찌질한 가장에서 무대의 주인공으로 우뚝 설 수 있을까요? 33년간 사랑을 받아온 국민 프로그램을 모티브한 작품. 영화이면서 영화적 연출은 너무 아꼈다는 평을 받고 있기도 하죠. 그 안에서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진정한 꿈의 무대가 그려질 수 있을까요? 영화 천국 노래자랑. 좌절하고 있는 코치에게 윗마을 시장이 찾아옵니다. 그의 제안은 Voiture de gagner, on voudrait que tu t'en ailles. Non. 하지만 15 000 euros. 돈 줄 테니 떠나라고요? 근데 문제는 요거 구미가 당긴다는 겁니다. 결국 받았군요. 어차피 미인대회 우승은 날아갈 거 돈을 선택하고 만 거죠. 이렇게 된 이상 특급 열차 속도처럼 특급으로 없어지는 것이 상책.
그 와중에 결전의 날은 다가오고 코치는 진짜 떠난 거예요? Je pense pas qu'ils viennent. 설마 주인공인데? 이렇게 눈치 빠른 관객들 때문에 바로 자진 납세. 영화 끄트머리에서는 꼭 다시 나타나지요. 그것도 꼭 뭔가를 가지고 말이죠. 아우 가위손 같아. 이거 주인집 딸이잖아요. 역시 반신반의하는 마을 사람들. 한편 더 큰 기적은 상대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볼 일이 급해진 윗마을 미녀 후보. 어디선가 들려오는 수돗물 소리. 뭐죠? 여자가 서서 볼 일을 볼 수 있는 기적. 너무해. 그래도 당당히 소개되는 에이스. 이거 들통나면 실격 아니에요? 그럼 들통 안 나게 해야죠. 그럼 사기잖아요. 에이, 자무시 마을도 지금 사기 아닌 사기극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Représentant Charmousse, Camille Séjourné. 혹시 그 주인집 딸? 그랬습니다. 괴기한 문장에 가려졌던 화려한 미모를 자랑하는 그녀. 와 정말 이뻤네요. 샤무시 마을의 히어로. 이제 그녀는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새롭게 나타난 두 마을의 에이스. 과연 최후의 결전에서는 누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마을의 자존심을 걸고 벌이는 미인대회 우승 쟁탈기. 영화 미녀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오빤 강남스타일. 이제는 월드스타 싸이의 미국 진출과 류현진 선수의 호투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 이때 헐리우드에서도 한국의 달라진 위상 확인할 수 있는데요. The Korean is the most perfect creature ever to sanctify the earth. 나온다. 눈이 번쩍, 귀가 쫑긋하게 하는 놀라운 장면들. 아가씨, 무슨 안 좋은 일 있어요? 한국말 시대로 배웠구나. 가슴 뿌듯한 그 장면들을 지금 공개합니다. I believe there is another world waiting for us. 500년의 시공간을 뛰어넘는 운명과 환생을 다룬 SF 대서사시 클라우드 아틀라스. Sunmi 451. 배두나의 할리우드 진출작으로도 화제가 됐지만 정작 한국 팬을 사로잡은 이 영화의 더 큰 재미는 따로 있었죠. 우리의 서울이 2144년 미래의 국제도시로 등장. 장면마다 한글과 기하주봉 찾는 재미가 쏠쏠하다는 사실. 그런데 여기 수상한 장면이 있습니다. 아무리 미래라지만 서울 한복판에서 팔고 있는 족보 없는 메뉴들. 여기에 감독의 한국 사랑이 숨어 있다는데요. Maybe Japan would be underwater of Japanese immigrants all over the world. And Korea being as welcoming as it is, I think that a lot of them would end up here as well as. 이 정도면 워쇼스키 감독의 한국 사랑 인정할 만하죠. No. Yeah, no. 성격 나쁜 주인공 짐 캐리의 예스맨 되기 프로젝트. Yes? No, I meant yes to your no. 영화 예스맨에선 짐 캐리가 아예 한국어 학원에 등록하는데요. learn how to fly. Yes, I would like to learn Korean. 바로 이때 등장하는 놀라운 대사. 정준합 씨는 어때요? 정준합 씨는 어때요? 할리우드까지 뻗친 정준하 유명세에 논란이 많았지만 사실은 정준하 씨는 어때요? 정준합 씨는 어때요? 그저 날씨를 묻고 있을 뿐이라는 거. 4주 동안 한국어 특훈을 받았다는 짐 캐리의 정체모를 할리우드식 한국 발음. 여기 나랑가 전혀 접어죠. 제가 천천한 친구 역할인데요. 나를 굉장히 싫어해요. 짐 캐리 씨, 에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한국어 원래 어렵습니다. 과거 할리우드 영화에서 눈 깜짝할 새 스쳐 지나가는 한국 제품 찾기가 영화 보는 즐거움을 더하는 깨알 재미였다면 지금은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들은 당당히 영화의 중요 소품으로 등장하곤 하는데요. This is a night people will talk about as long as they're in Las Vegas. 라스베가스 최고의 카지노에서 펼쳐지는 정교하고 유쾌한 사기극.
영화 오션스 13. I was really hoping to avoid that this time. 이 영화엔 초호화 캐스팅보다 돋보이는 한국산 제품이 등장합니다. Miss Bonder, this just came in. Rush Express. Hand delivered. Oh, thank you. Thank you. Thanks. My pleasure. 영화에서 알파치노가 갖고 싶어 안달한 이 물건. One you couldn't get, huh? 이것의 정체는 One you couldn't get. 오, 한국산 핸드폰을 손에 넣고 기분 좋아진 알파치노. 급기야 여기저기 자랑까지 하고 다니는데요. You get reception in here? That's impossible. Not with this phone. Hello? Thank you. 또 하나의 빅 보너스. 그런데 무려 30여 년 전 오션스 13보다 한국사랑 넘친 영화가 있었습니다. Who are you? Remo Williams. 자유의 여신상 보수공사 현장을 감상할 수 있는 영화 레모. 이 영화에서 주연보다 빛나는 역할이 있었으니 Hold it! I don't want to kill you, but I will if I have to. 총알 피하기 3단계, 표정은 무표정, 자세는 스피드 스케이트, 마지막 순간이동 신공. The Korean is the most perfect creature ever to sanctify the earth. And the Korean's word is his bond. Sinanju is a village in Korea where all the fighting arts were born. 입만 열면 한국 자랑. 목숨이 오가는 상황도 그의 입을 막을 순 없었죠. In Korea, door handles do not break. 그중 가장 악권은 바로 이 장면. 100만 대군처럼 몰려드는 적들에게 둘러싸여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이제 하다하다 무리를 뛰기까지. 이 정도면 무술이 아니라 초능력 수준입니다. 그런데 초능력보다 놀라운 반전은 Who are you? 이 레모의 그 스승님이 한국인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배역을 연기한 배우는 조엘 그레이라는 미국 배우였는데 그의 아카데미 분장상에 노미네이트 되는 굉장히 좀 흥미로운 결과가 있기도 했습니다. 물론 모든 할리우드 영화가 한국에게 친절한 건 아닙니다. 예전엔 한국인을 비하하거나 부정적 이미지로 표현한 영화도 많았는데요. Qu'est-ce qu'il fout celui-là? C'est des Coréens. Ah, c'est une vraie plaie pour le boulot ces mecs-là. 야 이제 내 시간 끝났어. 너가 좀 이제. Attends voir la différence entre un Coréen et un Coréen. 나도 잠 좀 자자. 응? 그래. 그래. 그러면 잘해. 갈게. I don't know if I'm in the right place. I'm looking for this big guy named Neil. 옆골 먹으러 가세요. 옆골 먹으러 가세요. I'm sorry. 옆으로요. 이처럼 한국인은 돈만 밝히거나 불친절하게 묘사됐죠. Archie Miller ran that grocery store since we were kids here. He went under and now some Korean owns it who fired these guys. 하지만 할리우드의 인식이 변하고 있습니다. 영화 아메리칸 히스토리 X에서 한국인 비하로 미운 털 박혔던 에드워드 노튼. 그도 3년 만에 아차 싶었는지 영화 스무치 죽이기에서 한국 예찬론을 펼쳤는데요. You know, I don't know if you're aware of this, but foods like that can really significantly lower your chi. You know, I've never eaten Korean food, but thank you for the information. 뒤늦게 알아차린 한국의 매력 절대 잊지 마세요. 지금 할리우드는 한국아리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할리우드 탑스타들의 방한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죠. 안녕하세요. I really want to thank all of my Korean relatives. 그렇다면 할리우드가 한국 사랑에 푹 빠진 이유는 뭘까요? 아이언맨 3의 해외 개봉 첫 주 수익을 보면요. 이 영국이 1위를 했고 한국이 2위를 차지할 정도로 그만큼 이 할리우드에게 한국 시장이 중요해지다 보니까요. 한국인에 대한 그들의 시선도 긍정적인 이 묘사로 바뀌고 있습니다. 영화 보는 기쁨은 2배로, 애국심은 3배로 키워주는 할리우드 속 한국의 모습. 앞으로도 자주 만나길 기대합니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가 극장가를 독식하는 가운데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두 편의 한국 영화 준비했습니다. 충무로 인기 감독들이 의기투합해 완성한 공포 시리즈 무서운 이야기 2, 그리고 시한부 환자들의 마지막 꿈을 그린 영화 뜨거운 안녕 만나보시죠. 한가로운 호스피스 병원에 난데없이 나타난 인기 정상의 가수 충희.
얼마 전 무리를 일으켜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건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회봉사활동 열심히. 하지만 그의 반성은 오로지 방송용. 카메라 밖에서 드러난 본색은 아나무인 아이돌. 당근이잖아. 누굴 속이려고. 빨리 봐! 환대는커녕 홀대하는 병원 사람들. 소세지 반찬에 목숨 거는 인상파부터 청순한 외모에 까칠함으로 무장한 알아서 기는 게 좋을까? 자원봉사자. CD 같은 거 남는 거 한 장 있으면. 유흥업소 아저씨의 파파라치 소녀까지. 연예인 처음 본단 말이에요. 아픈데 전혀 없을 것 같은 이들. 대체 왜 여기 와 있는 걸까요? 이별을 준비하는 거지. 영화는 세상과의 이별을 준비하는 이들을 유쾌하게 그렸는데요. 죽음에 앞둔 환자들의 풍경이 제가 생각한 것과 너무 달랐어요. 마치 소풍으로 온 것 같았고. 실제 호스피스 병동에서 영감을 얻었다죠. 그만큼 현실적이고 탄탄한 스토리에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5개국이 반했습니다. 여기에 현역 아이돌 이홍기가 실감나는 연기로 스크린 신고식을 마쳤는데요. 우리 한 팀이네요. 탄탄한 연기력을 갖춘 배우들까지 모여 각양각색의 웃음을 선사합니다. 한편 병원이 폐쇄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태연했던 병원 사람들도 점점 활기를 잃어가는데요. 너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것도 어떤 사람한테는 생애 마지막 부탁이 될 수가 있는 거야.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오늘 하루를 위해 열정을 다하는 이들. 추모 있는 이들에게 아름다운 마지막을 선물하려 합니다. 사후 세계라. 진짜 그런 게 있을까? 그것보다 그 사건 뒤에 숨겨진 얘기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보험회사 비밀 창고. 출입이 금지된 이곳에 두 남녀가 발을 들입니다. 그리고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의문의 사건들. 까마득한 절벽 아래 고립돼 돌아오지 못하는 두 친구와 흑마술을 따라하다 지옥에 갇혀버린 남자. 그리고 사고 뒤 이승과 저승 사이를 맴도는 이들의 이야기가 실체를 드러냅니다. 지난해 부천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된 1편. 한국판 천일야화로 불린 만큼 살기 위해 이야기를 이어간다는 독특한 전개 방식이 화제였는데요. 2편에선 누구나 해봤을 사후세계에 대한 4가지 상상을 담았죠. 흥행 메이커 민규동 감독과 베테랑 공포영화 감독들이 모여 한국형 호러의 진수를 선보입니다. 이곳에 고립된 지 벌써 4흘째다. 이대로라면 우린 곧 죽는다. 구천을 떠도는 영혼들의 목소리로 사건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두 사람. 정각 12시가 되는 순간 베란다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립니다. 그 능력 말이야. 너무 초현실적인 거 아닌가? 사라진 사람들로부터 들려오는 목소리.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그 세계에서 그들이 말하고자 했던 숨겨진 진실은 올여름 가장 충격적인 공포. 영화를 귀로 감상하는 영화귀감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영화 만나볼까요? 예, 80년대 학창 시절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영화입니다. 마치 이제 명랑 만화를 스크린으로 옮겨놓은 것 같은 그런 영화인데요. 바로 품행 제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국어 시간, 영어 시간, 재미있는 힙합 시간, 힙합을. 네, 이 영화하면 뭐니 해도요. 류승범 씨의 정말 삶이 묻어나는 연기. 그 감독이 이제 유승범 씨를 캐스팅하기 위해서요. 무려 3년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시나리오까지 변형을 시키면서 유승범 씨를 캐스팅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영화 처음에 반응이 좀 별로였는데 점차 좀 입소문을 타고 관객 수가 좀 증가했잖아요. 당시에 이제 붙었던 다른 영화들이 반지의 제왕, 해리포터. 시기 자체가 그렇게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120만 명 관객을 동원을 했으니까요. 흥행력이 그래도 괜찮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죠. 내가 네 놈을 처음 본다마는 내가 아까 길을 지나가다 오바이트를 하는데 네가 아이들의 코 묻은 돈을 뺏고 있길래 내가 이를 걸어와가지고 나한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아이들아 울지 말아라. 내가 너의 돈을 다시 돌려줄 테니. 이렇게 류승범이 맡은 역할이 이 영화의 주인공 준필입니다. 1년을 이제 유급한 학교의 일명 캡장이고요. 학교에서는 소림사의 고수를 능가하는 거의 뭐 싸움 실력을 가진 것으로 소문이 쫙 퍼진 그런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한마디로. 영화 오프닝에서도요. 로봇 태권브이 주제가에 맞춰서 타 학교 태권도부 전체를 공중으로 보내버리죠. 아침에는 책들 보고 교양을 먹어야지. 도시락이나 까쳐먹고 앉아있고. 그리고 오늘 토요일인데 도시락은 왜 싸와? 오늘 금요일인데요?
근데 이런 캡장 중필이를 아무나 짝사랑할 수 없죠. 네. 여학교의 또 캡장 공효진 씨가 연기한 나영이 오공주파의 리더입니다. 얼마 주고 한 머리인데. 아 차가. 아! 뭘 말을 해. 그럼 머리 시작해볼까? 중필이는 이제 그 엄마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 있던 소녀가 있어요. 이문경 씨가 연기한 미니한테 이제 첫눈에 반하게 되거든요. 미니는 얼굴도 예쁜데 공부도 잘하는 전형적인 최고의 모범생. 이렇게 전혀 다른 세계에선 중필과 또 미니가 또 만나게 되는데요. 네. 그게 바로 이제 80년대를 말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장소죠. 바로 롤러장이에요. 롤러장. 네. 중필이 일당이 이제 당구장에 갔다가 철가면으로 불리는 이 선생님이 나타나자 롤러장으로 도망을 가요. 네. 이때 나오는 노래가 바로 데이비드 라임의 밤비나. (80년대) 롤러장을 중심으로 정말 대형 히트했던 유로 댄스라고 하죠. 영화에 어떻게 보면 80년대잖아요. 시대적인 배경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그런 선곡이라고 할 수 있겠죠. 김승진 시작. 나온다. 찬바람이 부는데. 야 이거 뭐야? 또 싸움이 한 판 일어나는데 미니와 모범생 친구들이 와서 김승진의 스잔을 신청을 해요. 네. 오공주파 애들이 이제 박혜성을 좋아하던 여기서 김승진 노래 신청하지 마라 네. 그러면서 이제 싸움을 걸어옵니다. 근데 박혜성이 라이벌을 듣냐? 음악 나온다. 오늘은 몰랐으니까 봐주는 거야. 어? 맨마른 가지에 파란 새싹이 하얗게 돋아날 때 경나노와의 처음 만남이 당시 이제 소녀 팬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김승진, 박혜성은 정말 엄청난 라이벌 관계였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아름다운 너의 맘만을 너희가 박혜성을 좋아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의 기호도 인정해줄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 나영아. 아이 뭐하냐? 롤러나 타자. 누나. 나세줘 빨리. 글씨 쓰라고 만든 볼펜을 따먹긴 하고 있고. 이렇게 중필이가 미니를 남몰래 좋아하다가 새로 전학 온 영만이와 친하다는 걸 알게 돼서 영만이를 통해서 미니에게 어떻게든 좀 접근해 보려고. 그렇죠. 아프. 뜻은 아프. How are you? 만나서 겁나게 반갑다. Fine, thank you. And you? 봐봐. 그래서 결국에 중필이가 미니랑 친해지기 위해서 영만이를 끌어들이고 나이트클럽에 갑니다. 아, 예. 고등학생인데. 거기 이제 함께 간 나이트클럽에서 또 노래가 나오는데요. 바로 NG 골드의 Eat You Up. 이 곡 역시 당시 나이트클럽하고 롤러장에서 어마어마하게 히트했던 그런 곡이고요. 나중에 이후에 우리나라 가수 양혜승 씨가요. 화려한 싱글이라는 제목으로 번안을 해서 리메이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결혼은 미친 짓이야. 내가 아까부터 봤는데 이 기타 색깔부터 틀리고 네 거는 소리가 뭐 줄도 투명하고 내 거는 뭐 이렇게 줄도 튀어나왔고 그래. 여기 또 영만이와 가까워진 중필이가 또 영만이와 미니가 같은 기타 교습소를 다닌 것을 또 알게 되잖아요. 영만아, 다시 어떻게 하는 거야? 기타 다른 걸로 바꿔요? 아니 괜찮아. 빨리 어떻게 하는 거니? 너 나 알지? 난 너 처음 본다. 나 니네 미용실 자주 가는데. 결국 미니와 친해지는데 성공을 해서 같이 청계천에 LP판을 사러 가는데 음악은 뭐 들어? 난 가요는 김승진만 들어. 김승진. 짠. 이 LP판을 거기서는 백판이라고 하잖아요. 예, 영화에서는 이제 백판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바로 당시 유행하던 불법으로 녹음한 LP
음반을 의미합니다. 제가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그 백판한 말 모르겠더라고요. 아유, 얼굴 보면 안 그래 보이시는데. 형 같아요. 아, 이 영화 뭐 80년대 배경을 해서 그런지 그때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들이 유독 많아요. 디테일이 살아있는 영화예요. 디테일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미니한테 잘 보이려고 애들 협박해서 부끄러워. 최고 유행인 네. 그 신발을 딱 훔쳐 신었는데 알고 보니까 신발 샀어? 하나 샀어. 나이스네. 그런데 또 준필을 좋아하는 나영이가 또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네. 날 보자고 한 이유가 뭐야? 중필이 건들지 마라. 내가 왜 너한테 그런 말을 들어야 돼? 중필이 좋아해? 중필이 좋아한다면 한번 증명해봐. 나영이와 미니가 자존심 싸움을 하다가 쓰레기 먹는 걸로 좋아하는 걸 증명을 하죠. 도대체 뭘 먹었길래 둘 다 세트로 식중독에 걸리고 그러니? 응? 그런데 이 순간에 또 중필이의 캡장 자리를 위협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 뒤에 이제 결과는 영화를 못 보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테니까 영화로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영화가 끝나면 이 영화만큼이나 히트한 음악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힙합 그룹 45 RPM의 즐거운 생활. 자, 이번 시간은 국어 시간, 영어 시간, 재미있는 힙합 시간. 힙합을 많이 알고 말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은 잔치 시간. 잔치 시간이 영어로 뭐? 선생님들 이름은 뭐? 여러분들을 오늘 재미있는 힙합의 세계로 인도할 우리는 2인조 45. 라고도 해 그냥 이렇게 나에게 솔직하는 말